네, 반갑습니다. 필터팬입니다. 네, 오늘은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봉합술, 창상봉합술,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상과에서 지급을 많이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수술비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비 특별 약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구를 사용하여서 생체의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상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찢어져서 단순 봉합술, 창상 봉합술 이렇게 해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을 하게 되면 보상과에서는 이것은 생체의 절제, 절단이 없다. 이것은 단순 봉합술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그런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했으니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면 분명히 약관에는 기구를 이용하여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네, 분명히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디에도 근육층이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에서는 근봉합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변연절제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구를 이용하여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약관의 해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분명히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에서는 자기들 내부 규정이라면서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보게 되면 특히 손해보험사는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아니고서는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손해보험사의 포괄주의 약관이라는 거죠. 생명사들을 보면 생명사들은 열거주의입니다. 요러한 것들은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이 아니면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보니까 생명보험사도 손해보험사의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약관이 있고 손해보험사들도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창상봉합술, 단순봉합술을 하신 분이라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약관을 취하고 있는지, 포괄주의인지 열거주의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꼭 보험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모 보험사에서는 작년에 이 창상봉합술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이전에 창상봉합술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보험사에서 7종 수술비를 내놓으면서 다시 창상봉합술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창상봉합술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나의 주장을 펼치셔서 꼭 보험금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터팬이었습니다.